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퀴팅이라는 책입니다. 줄리아 켈러 지음, 박지선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요. 방향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일, 관계, 감정 등 나를 얽매는 것에 벗어나는 퀴팅, 즉 그만두기의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퀴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만두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얼린과 스니드 그리고 이 책에서 만나게 될 다른 사람들은 삶의 중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느꼈다. 그 확신은 스쳐 지나가는 충동이 아니었다. 지금 말고 언젠가는 이라는 식의 가볍고 한가한 생각이 아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중대한 발걸음이었다. 한계점이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다. 인간의 뇌는 여러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 위태로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바로 그만두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그만두지 않을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젠 앞으로 나아갈 때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너무 자주 무시한다. 포기하고 벗어나는 것, 관계를 그만두는 것은 강력한 사회 규범에 도전하는 행위다. 나고스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자제력, 끈기에 가치를 두는 문화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목표 변경을 나약함과 실패로 여기도록 배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때로는 그 지점에 이른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이때 놓아야 할 대상은 직장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다. 찌르레기처럼 노란색 컵 바닥의 씨앗일 수도 있다. 이건 내게 도움이 안 돼. 괜한 일에 날 소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얼린과 스니드처럼 하자. 더 즐거울 만한 무언가를 시도할 에너지와 시간을 벌기 위해 그만두자. 그 시작은 신경세포의 경련부터다. 때때로 일은 그냥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삶은 터무니없을 만큼 무작위적이고 정말 화가 날 만큼 이해하기 힘들다. 자격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하루 인생을 사는 쓰레기가 정상에 오르기도 한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태도는 퀴팅을 대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척하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척하기를 훨씬 좋아한다. 세뮤얼 스마일스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목표 달성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희생의 총량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또한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라고도 믿는다.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상황에 휘둘린다. 상황은 우리의 꿈이나 건강과 행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가 여유를 즐기며 쉬었는지, 발톱에 진분홍색 매니큐어를 발랐는지
관심도 없다. 우리가 친절하고 사려 깊은지 이기적이고 무례하게 구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은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작위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때로는 우연히 멋진 결과로 이어진다. 때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삶의 무작위성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우리는 삶의 본질적 무작위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일어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탓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때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더 좋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껏 비판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은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초래한 일이 아니다.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혼이나 화산 폭발, 사고나 비정상적인 일들,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일들 또는 여러분이 한 일들, 일어날 줄 몰랐지만 일단 일어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일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발심 때문에 반대를 약속하는 개념에 빠진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까지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지만 삶이 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삶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신화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병을 진단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괴로운 상황 또는 이보다 충격이 덜한 경우라면 친구 때문에 실망했거나 진급에서 빠진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우주의 기운을 담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으므로 좋은 일이 그냥 생길 수도 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취직하거나 애인이 생기거나 약속에 늦었는데 계속 초록불을 만나고 도로 정체도 없는 상황을 축하할 수도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짜릿한 동시에 두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무작위성을 딛고 올라서서 우연과 우발적인 일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낙담하거나 끊임없이 환멸을 느끼거나 이런 우여곡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미약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을 눈앞에서 항상 혼란스럽게 무너지는 듯한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통제권이라는 가늘고 약한 실을 움켜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를 악물고 움켜쥐라는 조언을 들었다. 거세게 흔들리는 로데오 기계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든 꼭 잡아야 하듯 그렇게 성공과 기쁨을 붙잡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다. 그만두자.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큐팅이 예 또는 아니요 그대로 머물거나 떠나거나 지금 당장 아니면 다시는 시도조차 못함 이런 식으로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그만둔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을 폭파하고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말끔히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을 조정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견고하고 단번에 그만두는 것만큼 큰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퀴팅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브 앨런은 이런 식으로 삶을 꾸려왔다. 그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다른 것으로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 퀴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배운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처럼 살면 힘들어요. 모든 것에 대해 전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앨런은 후회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펜실베니아주 스위클리에서 나고 자란 앨런은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살고 있다. 그는 아코디언 음악을 처음 들었던 15살 때의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몇 번 레슨을 받고 나자 댄스 밴드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해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DJ로 일했다. 그의 라디오 사랑은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그 후 컴퓨터에 푹 빠지면서 라디오는 밀려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맞춤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라디오 방송국에 자신의 제품, 그 중에서도 청취자와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팔았다. 얼마 후에는 부동산 사업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주택을 매입해서 개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가 직접 만들어낸 삶의 변화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지요? 라고 묻습니다. 전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가 말한 두려움은 경제적 두려움을 뜻했다. 그는 청구서 대금 지급을 비롯해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루해지고 녹슬고 진보해지는 것을 이보다 더 두려워했다. 그런 두려움 덕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저 자신을 혁신한 것 같습니다. 앨런은 2009년에 비행기 조종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2년 전에 자격증을 땄다. 3번 그만뒀어요. 지금까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웠죠. 하지만 매번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유사 그만두기를 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방향만 바꿔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 퀴팅은 망설이는 행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쫓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기간일 수도 있으며 잠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다음은 전략적 그만두기의 조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몸과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만두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전략이다. 포기자로 불리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 그만두자. 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는 몸과 같아서 움직임과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 방법과 목표를 지속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삶에서 대안이 될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 보자. 먼저 그만두기로 마음먹는 것을 항복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퀴팅을 뇌의
에어로빅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만두자. 퀴팅은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자 자신이 누구인지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이다.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만두자. 살면서 운이 좋았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없었던 날도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에서 완전하고 확실한 행동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바로 퀴팅이다. 여러분은 필요할 때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우연에 맞서 싸우고 힘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그만두자. 여러분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 아직 한밤중에 노트북을 들고 침대에 앉아서 일기를 끄적이는 단계이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고 쉬는 것은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말고 몇 가지만 내려놓으면 어떨까? 퀴팅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의욕을 잃고 좌절했다. 일은 기대한 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 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마음속 에디슨에게 집중할 때다. 두려움이나 매몰 비용 오류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기회 비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도 말자. 퀴팅은 끝이 아니다. 성공의 시작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이 책 퀴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